세상을 보는 5가지 창. 심리학의 관점과 분야. 심리학은 정말 흥미로운 학문입니다. 사람의 행동과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심리학자들은 각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고 있답니다. 지금부터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는 5가지 주요 관점과 심리학이 우리의 삶에 어디에 쓰이는지 다양한 응용 분야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심리학을 바라보는 5가지 관점. 이 5가지 관점은 마치 5가지 색깔의 안경과 같아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같은 행동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된답니다. 첫 번째, 신경생물학적 관점. 이 관점은 가장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관점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은 결국 뇌와 신경계통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결정된다고 믿어요.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도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도 결국 뇌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전기적이고 화학적인 작용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몸의 생리작용이 모든 행동과 정신 과정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우울증을 신경생물학적 관점으로 보면 심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뇌에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해석하고 약물 치료를 통해 이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두 번째, 행동적 관점. 이 관점은 우리가 이전에 배운 행동주의 심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오직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습니다. 모든 것을 자극과 반응이라는 간단한 공식으로 이해하죠. 환경이 우리 행동을 조건화시키고 학습시킨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행동을 이 관점으로 보면 공부를 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 부모님의 칭찬이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외부 환경의 압력에 의해 그 행동이 학습되고 반복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세 번째, 인지적 관점. 이 관점은 1950년대 이후 심리학의 주요 흐름이 된 관점이며 인간의 마음이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와 같다고 비유하며 이해합니다. 우리는 감각으로 정보를 입력받아 그것을 저장하고 처리하고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모든 과정을 연구합니다. 행동적 관점과의 차이. 행동적 관점이 로봇의 행동에만 관심이 있다면 인지적 관점은 로봇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의 원리, 즉 생각하는 과정을 알아내는 데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왜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발표를 망쳤을 때 인지적 관점에서는 발표를 망쳤다와 나는 무능력하다를 동일하다라고 해석하는 부정적인 생각의 과정을 찾아내어 그 해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네 번째, 정신분석적 관점. 이 관점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심리학의 아버지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동의 진짜 원인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깊은 곳, 즉 무의식에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무의식 속의 어린 시절 경험이나 억압된 동기를 찾아내고 해석해야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꿈, 말실수, 농담, 예술 작품 등을 분석하거나 자유연상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무의식적인 동기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성인이 특정 상황에서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권위에 복종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어쩌면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은 엄격한 훈육이나 트라우마가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현상학적 관점. 이 관점은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인간을 긍정적이고 성장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봅니다. 외부 상황이 아무리 객관적이라도 당사자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점은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통제하는 것보다 특정한 개인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데 더 관심을 둡니다. 사람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힘든 상황을 겪는 두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관점은 상황의 객관적인 어려움보다는 당신은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고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집중합니다. 2. 심리학의 여러 분야들. 심리학은 단순히 이론을 공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여러 문제 해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심리학은 크게 이론 심리학과 응용 심리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론 심리학, 지식 자체를 얻는 연구. 이론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의 원리 자체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지각 심리학은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보고 느끼고 해석하는지 연구합니다. 예로 착시 현상 연구가 있습니다. 학습 심리학은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고 잊어버리는지 연구합니다. 예로 조건화, 암기법 연구가 있습니다. 생리심리학은 뇌, 신경계통, 호르몬 같은 생물학적 요소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합니다. 예로 뇌의 특정 부위 손상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생에 걸쳐 심리적, 신체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합니다. 예로 아동기의 애착 형성 과정 연구가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우리의 태도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합니다. 예로 집단의 압력에 순응하는 현상인 편견이나 집단 행동 연구가 있습니다. 응용심리학은 지식을 활용하는 분야입니다. 응용심리학은 이론적 지식을 실제 삶의 문제 해결에 활용합니다. 임상심리학은 정신질환이나 심한 행동장애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가진 사람들을 진단하고 심리치료를 통해 치료하는 데 활용해요. 예로 조현병, 심각한 우울증 진단 및 치료가 있습니다. 상담심리학은 임상심리학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문제, 예를 들면 일반적인 적응 문제, 진로 결정, 대인관계 갈등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며 생활지도에 초점을 맞춰요. 산업심리학은 직장이나 산업체에서 심리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근로자들의 작업 능률을 높이고 직무 만족을 향상시키는 분야예요. 예를 들면 직원 선발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리더십 분석입니다. 심리학은 이렇게 다양한 5가지 창과 수많은 분야를 통해 인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학문입니다.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인간은 복잡한 생물학적 기계가 되기도 하고 예측 불가능한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기도 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심리학의 관점과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리학의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